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정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전기 화물차 올해 5만 대 풀린다. 충전대란 대비 시급하다. 그러니까 전기 화물차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제가 테슬라 오너니까 뭐 테슬라 세마이?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기 화물차의 대다수는 포터, 봉고, EV 이런 차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니고라든지 뭐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봉고, 포터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죠. 이런 전기 화물차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린웨이브에서. 왜냐면은 이 전기 화물차의 대다수, 전기차 이전엔 어땠습니까? 다 디젤 차죠. 그리고 우리 자가용과 다르게 이러한 상용차들은 계속 우리 주변을 활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 이 수송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화물차들인데, 이게 모두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그만큼 뭐 대기 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가용보다 이런 상용차들이 그린웨이브를 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기 화물차, 전기 상용차 쪽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밀어주는 거,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고 사실 이러한 게 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런 상용차들이 왜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그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대단히 좀 짧습니다. 봉고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220km, 배터리가 58.8kWh 정도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전비가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은 이 차 자체가 일단 무겁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봉고, 여기 뒤에 안 싣고 다니실 분 안 계시죠? 여기에 뭘 싣고 다녀야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짐 같은 거 싣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배터리 자체가 그렇게 막 높은 배터리는 아니에요. 어지간한 차들, 뭐 EV6나 아이오닉5 사시는 분들 배터리 거의 다 77.7kWh씩 거 롱레인지 사시지, 이렇게 스탠다드한 그런 거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도 많이 달고 있지 않은데 주행 가는 거리까지도 좋지가 않다라는 거. 더구나 여기에 무게까지 추가가 되면은 이 주행 가는 거리는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야, 그럼 시내에서 움직이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않냐? 야, 어디 장거리 뛸 거 아니면은 사실 주행 가는 거리 여기서 많이 줄더라도 뭐 150km? 시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래도 문제 없지 않냐?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사실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만들 때 이거 가지고 막 뭐 장거리 뛰시고 그럴 분들 생각해가지고 이런 차를 내놓지는 않았겠지. 근데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시내에서 이렇게 짧은 구간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도가 높으신데,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때는 정말 애로사항이 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충전소 갔더니 트럭이 줄줄, 충전 전쟁,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고, 테슬라 오너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유우시죠.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슈퍼차저 이용하면 되니까. 슈퍼차도 이렇게 많이 깔려있고 앞으로 깔릴 것도 많이 있고, 이 테슬라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고속도 분당 요금제니까 이렇게 점유를 하는 경우도 없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 이렇게 충전기 꼽으신 분들 보면은 40분 제한 국룰도 어기고 또 꽂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 환경부에서 40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써있는데요 하면은, 나 돈 벌어야 됩니다. 이거 생업용이에요. 뭐 생업용, 이걸 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뭐 이해는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개인의 충전 권리를 우선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용차가 있으면은 충전하게 냅둬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배려의 문제지, 사실 배려를 할 것도 없죠. 왜냐면은 이거 충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뭐 배려해달래, 아니 그 사람은 나한테 배려를 안 해주나?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장거리용으로 사실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짧아지고, 충전하려고 하면은 이게 충전 속도도 되게 느립니다. 이거 진짜 쓰시면은, 안 그래도 시간이 생명인데 여기에다 시간을 다 허비하신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이거 아무리 봐도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장거리 뛰신 분들에게.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여기도 되팔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 세트.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환수하는 것들, 이런 조건들을 좀 달아놔야 이런 분들이 안 계시죠. 그래서 진짜 나는 순수하게 시내에서 뭐 택배 배달, 아니면은 마트에서 이런 배달용으로, 그건 진짜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시려는 분들이 못 사고, 괜히 장거리 사신 분들, 야, 이거 보조금 많이 준다 해가지고 샀더니, 휴게소에서, 40분 충전으로 안 돼. 충전소가 워낙 느려가지고. 그랬더니 또 충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40분 제한이라고 하고, 근데 나 이거 충전 안 하면 또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애로사항을 만들게 된다는 거. 이거는 차 사신 분들 다 잘못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 국룰 어기신 분들은 좀 잘못이 있다 생각하는데, 가장 큰 잘못은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투하한 거, 이런 차들을 열심히 판 회사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포터 안에서, 본고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 테슬라 아닌 전기차를 타신 분들이 다 겪으실 내용입니다. 이 물량이 올해 2023년만 5만 대가 풀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풀린 전기 화물차에 미치지 못한 한 8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5만 대 정도 하면은 또 여태까지 국내에 팔린 테슬라 전차종 고속도로 급속 충전소에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된다는 거. 그만큼 충전소를 많이 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생각이 별로 없죠. 이 전기차 해가지고 급속 충전기를 보면은 되게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급속 충전소 사업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속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급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급속 충전소 자체 만드는 게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소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친 듯이 전기 화물차를 푸는 정책은 다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이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타신 모든 분들이 다 겪게 될 내용이다. 야, 현대 기아는 이피트가 있잖아. 이피트 물리는 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초급속 충전소,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포터 물리면 안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자유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나라라든지 이런 현대 기아를 탓하셔야지, 이 포터 본고 차주분들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나라와 기업을 탓하셔야 됩니다. 반면 이렇게 되면은 급부상한 게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급부상도 아니고, 원래 테슬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충전소가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노란색은 테슬라 충전소 투표에서 상위권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예정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V3 슈퍼차저, 그리고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공용 급속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DC콤보 충전한 게 거의 사고 나서 한두 번 정도 말고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지간하면 슈퍼차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충전한 일이 거의 없고, 도착지에는 어지간하면 슈퍼차저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하더라도 그냥 슈퍼차저 갑니다. 굳이 급속을 가지 않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급속 충전 어댑터를 이용해가지고 DC콤보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400V 찍으면 한 120kW 정도 최고 속도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250kW까지 지원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뭐 인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스펙을 좀 걸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 스펙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 내가 이야기도 샜는데, 테슬라는 이런 DC콤보, 환경부 급속 이런 걸 전부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테슬라 전용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좀 자유롭다고 좀 볼 수도 있죠. 야, 테슬라 고속도로 없잖아. 야, 우리 차도 고속도로 벗어나면 충전할 때 많아. 고속도로 벗어나서 충전할 곳이 한두 기? 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게다가 걔네들이 초급속이냐? 아닌 경우가 대다수고, 보통 50kW, 100kW급이죠. 비교하시면 더 사실 이건 테슬라가 그냥 좋은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똑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좀 자유롭고, 또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가격이 인하세도 많이, 미국에는 이미 인하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건데, 이런 거 보면은 더더욱 테슬라를 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 전기차 사면 그냥 테슬라 그냥 추천드립니다. 그냥 추천드려요. 이제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뭐 다른 현대기아보다는 테슬라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야, 테슬라 슈퍼차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외부에 개방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개방해가지면 여기 이코노빌 같은 이런 뉴스에서 뭐 조재환 기자님이 쓰신 것 같은데, 국내에,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올해죠.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몇
몇몇 슈퍼차저가 외부 개방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DC 콤보 타입으로 별도의 이런 선이 하나 더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방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모든 슈퍼차저가 개방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너분들 많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몇몇 슈퍼차저들만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 여기는 좀 풀어도 되겠는데 싶은 그런 곳부터 좀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렇게 이미 개방된 곳을 찾아보면은 전부 다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테슬라는 왜 외부에다 공개 안 해? 왜 니들만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어요. 제 구독자 아니신 분도 계시고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오로지 이 충전기 설치하는 비용이 전부 다 테슬라가 부담하게 됩니다. 땅 같은 경우는 좀 제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충전 설치 비용 전부 다 테슬라가 제공하고 보조금이 전혀 없다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조금이 없으니까 사실 다른 곳에 뭐 개방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전용으로 오너를 위해서 만든 충전소니까. 반면 이 테슬라가 이렇게 오너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충전 사업에도 어느 정도 좀 진심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외부 개방을 좀 늘리지 않을까, 그런 뉴스도 나왔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다소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반대로 이런 경험을 얻게 되면서 다음 차는 테슬라를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슈퍼차저 비용 같은 것들 결제함으로써 얻는 수익 같은 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테슬라는 이로부터 돈을 벌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더 많은 슈퍼차저를 깔 수도 있게 되겠죠. 결국에는 모든 전기차 오너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런 거는 좀 희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고각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테슬라를 타지 않더라도 전기차를 타는 오너라면은 이렇게 인프라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다. 그래서 응원해주세요.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요새 뉴스 보면은 그냥 테슬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뉴스 보면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거, 이 시장의 리더라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테슬라다. 오늘 좀 노골적이죠.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는 팩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실 분들 이런 내용도 있고, 앞으로 좀 고속도로를 도실 때 전기차 충전소에 어떤 차들이 충전이 되어 있는지, 대기줄이 어떤 건지, 앞으로 전기차를 사실 분들은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것도 전기차를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